안녕하세요. 이거해볼래의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 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과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또 영상으로 한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계속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를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도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저의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프로젝트인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됐다는 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떤 방법을 토대로 제가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S&P 500, 즉 미국의 대형주 500개를 섞어놓은 ETF, 즉 SPY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투자를 할 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생각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투자 지점이 이쯤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져보겠습니다. 바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졌을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2008년도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투자한 거와 만약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로 매수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만약에 여러분이 2008년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투자했다고 가정을 져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까지만 투자를 했다 치고 7만 분이라는 돈을 투자했자고 칩시다. 저의 가정은 매년 만불이라고 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하면 7번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7만 불이라 가정을 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SPY, 스파에 대한 ETF로 투자를 하시게 되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11만 4천 불이란 돈이 됩니다. 즉 7만 불에 투자해서 6년 지난 다음에 4만 불이 더 플러스가 된 거죠. 일단 플러스가 많이 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득을 더 본 건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한 번에 여러분이 다 투자를 하셨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무려 48%까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불이 거의 3만 5천 불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큰 돈을 들어갔다면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장기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버티겠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하신 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더 하셨다면 더 큰 돈을 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큰 돈을 누고 버틸 수 있느냐?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투자하고 있는 방법인 TFSA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넣었다간 나중에 페널티를 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매년 일정 정도의 금액을 계속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으로 보여드릴 포트폴리오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만불을 넣었다 가정을 하고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마지막에 2014년도에 투자한 금액은 당연히 똑같겠죠. 7번 투자를 하니까 만불씩 투자했다면 7번, 즉 7만불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하시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좀 더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7만불이 14만불이 됐으니까 6년 동안 2배가 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똑같은 거에 투자했으니까 분명히 마이너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돈을 더 버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는 하락장에서도 투자가 이어진다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더 버실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SPY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아까 제가 투자하는 시간을 2008년부터 2014년이라고 가정을 지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2008년도에 투자를 했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때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졌을 때 많은 하락세를 맞이한 거고 그 돈이 점점 떨어졌다가 불어서 지금
제가 설정해놓은 2014년 12월 31일, 즉 이때가 된다는 거죠. 결과로 보면은 분명히 우상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벌었는데, 만약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투자를 했다 가정을 지으면 여러분은 이때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때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때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매년 여러분이 1월 1일에 투자를 했다 가정하에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투자한 금액이 당연히 7번을 나눠 투자하니까 평균가가 나오겠죠. 그 평균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금액이 더 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2008년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면 한 번에 투자한 금액이 더 큽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2008년도에 투자가 들어갔고 지금까지 계속 그 투자한 원금을 가지고 있다면 말도 안 되게 지금 성장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캐나다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TFSA라는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으면 페널티를 물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TFSA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똑같은데 편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노후에는 그 돈이 불려 있어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즉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많아서 투자를 다 했더라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마진 계좌로 투자를 해서 벌었다면 세금을 50%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금 아깝잖아요. 그런데 TFS 안에서 나오는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한 푼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도 중요하긴 하지만 장기로 보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의 TFS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망한다고 가정을 한번 지겠습니다. 그럼 그 지수가 망하려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지수가 망하려면 경제가 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 다들 안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미국 경제가 망할 거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고 누군가가 생각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편하게 투자를 하려면 이런 지수와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미 투자해 놓은 4차 산업과 관련된 곳은 계속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정 정도의 소득이 생기고 그리고 일정 정도 계속 투자금이 생기는데 그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쪽 지수와 관련된 곳에 투자해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볼까 하네요. 물론 개별 회사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장인 게 맞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말도 안 되게 지금 시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조정이 올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정장이 온다면 저는 이런 지수와 관련된 ETF를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조정장이 왔을 때 한 번에 큰 돈을 내서 투자하기보다는 그 조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주 계속 조금씩 모아갈 생각이네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한 회사에만 투자를 해서 결과가 엄청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더 투자를 잘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할 때 너 잘했다, 나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투자를 할 때 궁극적인 목표는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겁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나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성립을 시킨 다음에 그걸 유지하면서 계속 투자하는 게 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지수와 관련된 ETF를 체크리스트로 빼놨고 하락장이 왔을 때 계속 모아갈 생각이네요. 위에 두 개는 미국과 관련된 지수 ETF고 밑에는 캐나다입니다. 위에 건 한마디로 ZSP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 캐나다에서 투자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 캐나다 달러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걸 빼놓은 거고요. 밑에 있는 QQC.F.TO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QQQ, 즉 나스닥 지수를 따라하는 ETF인데 이것 또한 캐나다에서 캐나다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굳이 미국 달러로 환전을 안 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빼놨고요. 밑에는 XI U.TO 같은 경우에 미국의 S&P 500, 나스닥 100이 있다면 캐나다에는 TSX 60이 있습니다. 그걸 추종하는 ETF로서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가 경제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캐나다 주식도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캐나다에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세 개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일정 정도 하락장이 온다면 그때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한 번에 500불, 1000불씩 투자할 게 아니라 정말 2주, 3주씩 모아갈 생각입니다. 개별적인 주식은 제가 쓰고 있는 퀘스트레이더 같은 경우에 4불 99라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만약 오늘 한 주 사고 내일 한 주 사면 수수료만 10불이에요. 당연히 아깝죠. 그런 측면에서 ETF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5주를 사더라도 붙는 게 0.02센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한 주 혹은 2주씩 계속 사모으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하락장이 온다면 그때 계속 사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하락장이 오기 전에 제가 빼놓은 회사들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수익이 난다면 지금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더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주식시장이 쉬고 있는 일요일인데요.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백신을 맞는 속도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에 대해서 변종 바이러스도 생기고 있는데 과연 이것 또한 크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하반기에 하락장이 크게 올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상반기에 말도 안 되게 오른 게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올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100% 맞았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신이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은데 그 맞췄을 때를 뉴스에서는 좀 더 부각시켜 주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여러분들도 이런 경제 같은 뉴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투자하는 방법을 성립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서 마음 편하게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아시겠지만 월요일은 저는 쉬는 날에서 내일 영상은 쉬고 화요일날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이거해볼래 주린이 제이였고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